중증기 환자들을 호스피스로 내몰고 긴급한 시술을 2차 병원으로 미루고 항암을 연기하고 수술을 미루셨습니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엄마가, 아빠가,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죽어가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가 교수님들의 전면 휴진이라고 합니다. 부디 생명의 가치를 존중해 주십시오. 의사 선생님도 죄송합니다. 정부도 죄송합니다. 그 죄송자가 우리 애들을 살리진 않잖아요. 당신 내 아들, 딸이 이렇게 아프다면 죄송하다는 말만 갖고 시간을 끌고 지금 벌써 접어들었으면 좀 있으면 5개월도 넘어가요. 우리 환자들 다 죽습니다. 내 딸도 죽어요. 우울증,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이 불안감에 잘못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송구한 심정입니다.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강경한 소수는 집단. 네, 의대 증원 문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4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김성주입니다. 지금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의사협회에서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있고 하루 앞서서 서울대병원에서는 먼저 휴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환자들로서는 이런 휴진 예고에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피해는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췌장암 환우들을 2차에 걸쳐서 설문조사한 결과로 보면 네.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진료를 보고 있다는 환자분들은 30%는 좀 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 70% 가까이가 지금 예. 비정상적인 진료 상태이고 뭐 신규 환자 거부, 그다음에 수술 취소, 그다음에 지방 또는 2차 병원으로 이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사실 환자들에게 특히 암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정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 치료를 해야 예. 그 어렵다는 암도 사실은 그나마 치료가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전 세계에서 유죄를 찾을 수 없는 중증 암 환자들이 이런 치료의 시기가 이렇게 밀리고 거부당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중증 환자나 희귀 질환 환자들은 차질 없이 진료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고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 교수님이 정말 어느 나라 병원을 얘기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복지부나 여러 언론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 본인들이 말하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중증 환자나 희귀 난치성 환자들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거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고 지금 환자들의 지금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네.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있거든. 심지어는 지금 응급실에 계시는 선생님들 숫자가 너무나 적어서 예. 내시경이라든지 아주 긴급한 수혈이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지금 다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외래 환자들을 신규로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증 환자나 희귀 질환 환자들은 더 한산해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산하다는 거는 네. 실제적으로 당일날 외래 받으신 일부 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량이 줄어들었더니 당연히 환자들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한가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70% 정도의 환자들의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진료 차질이 생겼는데 그거를 마치 경증 환자들이 좀 줄어서 마치 한산해지고 좋아졌다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전히 피해가 회장님, 네. 사실 이제
이게 누가 더 잘못했냐를 지금 이 시점에 논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의사들과 이제 의사협회를 비롯한 이제 의사들과 정부가 빨리 이 문제를 타결을 봐야 되는데 어떤 대안을 해법을 좀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의사들 보시기에 이제 환자 쪽에서 보시기에는 의사들이 좀 과도한 겁니까? 아니면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이라든지 의대 증원 문제를 밀어붙인다고 보십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양쪽 정부와 의료계 양쪽에다가 사실은 다 하루빨리 뭔가 양보를 해서 협상을 좀 해달라고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벌써 이미 지금 4개월째 지금 넘어가고 있고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사실 환자들에 대한 어떤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양쪽에서 전무한 상황이고 네. 예. 뭐 어쩌겠가 그 의대생들 부모 커뮤니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이제 뭐 좀 더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미래 환자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의료계에서 좀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미래를 위해서 환자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가 바꿔 생각하면 저희 환자들은 그러면 그런 시각이라면 지금 이번에 이 의대 정원이라든지 이 정원을 통해서 공공의료, 지역의료, 그다음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네. 저희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럼 미래 의사들을 위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정부가 네, 말씀하시죠.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시죠. 예. 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초창기는 정부 측도 너무 이게 물어붙이지 않았느냐, 의료계도 좀 양보를 해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최근에 와서 왜 정부 쪽에서도 지금 사직한 전공의들 묻지 않겠다, 네. 허물을 묻지 않고 전부 돌아오면 그냥 없던 걸로 해주겠다. 그 정도면은 정부가 많이 양보하고 의료계가 돌아올 수 있도록 예. 출구를 열어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장외에서 지금 전공의들이 지금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들이 수없이 언론 발표 때마다 환자들한테 죄송하다. 그리고 환자들은 좀만 참고 기다려라. 네. 참고 기다리는 기준이 저희가 특히 중증 암 환자들은 감기 걸린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벌써 120일 가까이 이런 지금 상황을 지금 유지해놓고 아직도 참고 기다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네. 죽음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도대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속된다면 네. 차후에 이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나마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18일부터 시작될 집단 휴진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의사 단체들도 꽤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제도 몇몇 네. 소아병원과 그다음에 내전이 수술 그런 지원센터 협의회체 이런 데서 다행스럽게 이번 불법 추진에 대해서는 동참하지 않겠다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참 의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오히려 일부라고 자꾸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예.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의사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사를 갖고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이 18일 날 예. 집단 휴진이라든지 이런 속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참 의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회장과 얘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여러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암환자 권익협의회장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환자들의 걱정 또 여러 가지 이제 치료나 이런 것들을 좀 걱정하는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사들 편을 들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의사들이 파업한다는 거를 환자분들 또 환자 가족분들이 반길 리는 절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해야 되지만 이제 방송에서 봤을 때는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좀 의사들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사들도 이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래서 이제 파업에 동참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정부는 정부대로 이유가 있고 이 의정 갈등이 빨리 풀려야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중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지금 이제 국회가 중재에 나선다 이런 얘기도 좀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뭐 강한 영향력을 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실타래는 누가 먼저 풀어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것은 의사들이 대화 테이블에 빨리 나와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그 뭐 장외에서 파업을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언론을 향해서는 심지어는 뭐 법원에 대해서 판사 개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그 집단의 어떤 그 직역의 이익만 관철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계속 국민 여론으로부터 고립이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가정인데요. 만약에 어느 시점에 가서 의사 집단이 원하는 대로 의대 증원 문제를 백지화하는 걸로 관철한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것이 과연 그 의료계의 승리일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계의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대 증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의료계의 현안들에서 국민들께서 과연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의료계도 길게 봐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이렇게 그 벼랑 끝 전술을 펼친다 이런 네. 평가를 받을 것이 아니고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정부도 이게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와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처음부터 좀 의사들과 얘기를 해가면서 의대 증원 숫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수가 문제도 그렇고 의료 계획 문제를 조금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왔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물론 너무 지나와서 이제는 뭐 그런 후회를 해봐야 만시지탄에 불과한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좀 너무 급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쉬움이 뭐 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또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에 처음에 제시했던 안에 비해서 많이 양보도 했죠. 2,000명 고수를 이미 포기를 해서 내년도 의대 증원부는 이미 2,000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시그널도 여러 번 보내면서 대화 테이블로 의료계를 이끌어내려고 했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왔다고 가정해 봤을 때 역대 정부가 전부 다 의대 증원에 실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400명인가 늘리려고 했다가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물론 대화를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아간다. 원론적으로는 좋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했을 적에는 아마 역시나 한 명도 증원하지 못했을 의료 계획을 것이다.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의료계 내부에서는 사실 이미 좀 균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의사단체들도 여럿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파업의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협상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분만병원이라든지 아동병원 이런 병원협회에서 뭐 우리는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네. 한 것은 천만다행이고요. 그러나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들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과연 정부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의료 계획을 강행하느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되돌아볼 시기가 된다. 아까도 우리 앵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역대 정부가 이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해서 네.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러면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느냐를 되돌아볼 시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오히려 2,000명에서 조금 후퇴했다는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처음부터 그럼 다시 백지 상태에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 끝장 토론을 한번 해보자. 네. 라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 대화와 설득의 자세로 나온다면 의사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예. 합의점을 찾는데 협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내년도 입시 모집 요강이 모두 다 그러니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한 이제 특단의 상황이다. 대책을 이게 세워야죠. 입장인데. 2,000명 정원해서 가르칠 교수는 어디 있으며 또 지금 올해 지금 전공의들이 어디서 교육을 받을 것이며 유급되면 또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몇천 명, 2,000명 플러스 지금 전공의들까지 어떻게 지금 의료교육 체계에서 감당을 해낼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더 감내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니 네. 정부도 이제는 좀 한 발 후퇴해서 이제 전향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빨리
정상화되어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예. 해서 이해관계자들 부르고 정부도 와서 네. 국회의 중재 노력에 협조할 필요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근데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여러 번 이제 이재명 대표도 총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입장은 뭐예요? 증원에 기본적으로는 찬성이에요? 정원에 아니면 찬성이죠. 그 그러나- 2,000명 찬성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죠. 증원은 찬성이지만 그렇죠. 2,000명은 아니다. 그리고 지역 의사라든지 필수 의료 체계에 대한 정원이 전제되는 정원이 되어야 되고 그것도 이해 당사자들과의 적절한 타협 수준에서 또 우리나라 의료 교육 체계가 감내할 정도의 준비 정도에 맞춰서 네. 단계적으로 정원해도 충분하다.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정도로 이제 의료 문제는 이제 정리를 좀.